근데 저라면 건국대 무조건 씁니다. 왜? 너무 이쁘잖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경희대 김미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또 진짜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면서 가고 싶은 학교이지만 논술의 난이도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국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건국대 역시 진짜 그 라인 학교들 중에서 캠퍼스라든지 그 주위에 막 뚝섬, 서울숲,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서 그런지 진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중에 또 하나죠. 여러분,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이기는 한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1학년, 2학년 때 훈녀와 훈남이 많은 그런 학교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매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생각이 엄청 많이 나요.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주점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막 연예인들도 되게 잘 오고,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건대 축제 가서 그 넓고 넓은 일가모 이렇게 뚜벅뚜벅뚜벅 걸으면서 진짜 연예인들 구경하고 주점 들어가서 편하게 놀고 그랬었는데, 이렇게 그 학교가 너무 이쁘고 또 엄청 넓고 또 주변에 공원도 진짜 많아. 그래서 저 역시 건국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, 이렇게 건국대를 좋아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논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사실 건국대 논술은 정말 난해하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출들이 많습니다. 건국대를 가고 싶어하는 제 학생들도 막 이렇게 문제를 처음 숙제를 내주면 선생님, 저 진짜 건대 못 가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 기출 자체가 정말 글을 조금 잘 쓰는 친구들, 그런 제시문을 가지고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, 그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합니다. 사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 논술이 없는 순수 인문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이기도 하지요. 근데 저라면 건국대 무조건 씁니다. 왜? 너무 이쁘잖아.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건국대 시험도 역시 그 유형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을지 잘 연습만 되어 있다면 되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쓸 수 있다인데, 사실 건국대는 솔직히 말해서 수월하지는 않습니다. 진짜 어려워요.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건국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건국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혹은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건국대는 여러분 두 개의 문제로 되어 있는데, 이 논제 1과 논제 2에서 약간 다른 학교들과 다른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. 이 글자 수, 즉 분량의 제한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대체로 논술의 분량을 정해줄 때 다른 학교들은 뭐 400자에서 500자, 뭐 700자에서 800자, 1000자에서 1100자처럼 딱 100자 정도의 그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한다면, 건국대는 논제 1에서는 400자에서 600자, 그리고 논제 2에서는 800자에서 1000자 라는 그 분량을 조금 넉넉하게 제시를 해줍니다.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약간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, 뭐가 됐든 내가 요지를 잘 잡고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제 400자, 800자의 그 최소 분량으로 글을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학생들이 워낙 400자, 800자밖에 안 돼? 하다 보니까 글을 막 좀 휘갈겨 쓰면서 그냥 진짜 최소 분량에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분량을 정하실 때는 각각의 최소 분량과 최대 분량의 중간값 이상으로는 글을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400자와 600자 사이에서 써야 되는 논제 1번 같은 경우에는 500자를 기본적으로 써주고, 그리고 800자에서 1000자를 요구하는 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900자 이상은 써주셔야 건국대가 어쨌든 원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. 선생님, 그러면 왜 쓸데없이 분량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나요? 라고 물어본다면,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국대가 원하는 거는 학생이 이 지문의 제시문의 의도를
명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써주는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, 건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제 1번에 나오는 가와 나의 내용이 굉장히 좀 짧아. 그리고 가끔 얘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 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어쨌든 얘네들을 가지고 제시문 다에 나오는 혹은 라에 나오는 도표를 분석하던지 문학작품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얘네가 요구하는 바야. 근데 내가 이 가와 나의 글이 너무 난해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서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답을 다 못 쓰고 나오는 경우 이제 막 나 이거 포기해야겠다. 건대는 나의 길이 아니다.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가 원하는 진짜 1순위가 뭐겠어? 야, 내가 지문이 어려운 거 알겠어. 근데 그 중에서 너가 어쨌든 가와 나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요지를 먼저 정확하게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 분량의 정도를 조금 여유롭게 주고 있는 거죠.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논제 1번에 가와 나를 통해서 다의 도표를 분석하라 라는 그 형식이 굉장히 고정적인데 사실 여러분 이 건국대 논술을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이 제시문의 분량 자체가 굉장히 짧아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최대 600자까지 써야 되는데 제시문 가와 나를 진짜 두 문장도 못 쓰겠는 거야. 그리고 두 번째, 글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게 방향성을 정확히 못 잡아내겠는 거야. 뭔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한편으로 보면은 또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해. 그리고 되게 많은 개념들이 막 나열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 대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요지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가와 나를 종합해서 다에 나오는 도표를 설명을 하던지 그리고 라에 나오는 이 문학작품을 뭔가 해결을 해야 돼,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가와 나에서 제대로 된 주장도 못 잡았는데 뭐로 넘어가는 거야?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학생분들은 정말 멘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. 뭐 나중에는 여러분 건대 이제 그래프를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 그래프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잖아.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이 가나의 요지 키워드를 대체 이 그래프에 어떤 거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응시키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논제 2에 나오는 이제 문학작품을 또 이 가와 나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문학작품도 어려운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건국대 논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극상의 난이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다시 새로운 기출을 풀 때 이게 막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사실 조금 더 좋지 않으세요? 약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답들은 이 진짜 논술의 변별력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. 진짜 내가 글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인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떨어지는 게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논술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지문 속에서 주장을 잡아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어려운 그래프 그리고 문학작품과의 연결성을 잘 잡아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정말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은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? 이제 뭐 약간 익히고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은 없나요?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시문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제 1번과 2번을 통틀어서 가와 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
건국대 논술에서의 가와 나는 전혀 다른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공통의 주제를 잡아낼 수 있는가,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게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와 나의 제시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개념도 막 많이 나오고 비유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뭐가 다르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, 대체로 건대가 원하는 방향성 자체는 가와 나가 공통된 주장을 갖고 있더라.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바를 내가 과연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,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즉, 다시 말해서 가와 나는 절대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. 하나의 공통된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주제를 잡고 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에 어떻게 상응시킬지,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건국대 논술을 딱 접했을 때 가와 나의 차이점을 찾지 말고 가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점을 찾아내고, 그리고 걔를 마치 한양대의 논술의 인트로를 잡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두 가지씩의 인트로를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. 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, 다를 해석하는 거와 라를 해석하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가와 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양한 어휘와 그리고 논리력을 바탕으로 조금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석된 걸로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해석할 때 여러분, 그래프 역시 절대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럼 이 그래프를 진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석하면 안 돼. 이 그래프에 있는 키워드들을 가와 나의 설명 중에서 어디서 그거를 잡아낼 수 있을지 얘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일단 가와 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가나가 해석이 안 된다? 그럼 사실 건대는 그냥 말려버리고 끝나게 되는 거야. 이 가나의 키워드가 다의 그래프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내가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, 문학작품을 보기 전에 가와 나의 그 내용, 중심 문장, 그리고 어휘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야 된다.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, 논제 2 역시 문제가 가와 나로부터 시작해. 그러니까 진짜 건대는 가와 나를 잡아내는 게 관건이 되는데, 이 가와 나를 바탕으로 아까 논제 1번에서는 다의 도표를 해석했다면 이번에는 라의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게 논제 2가 원하는 부분입니다. 그럼 우리 논제 2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야. 문학작품을 읽으실 때 이게 또 절대 쉽지가 않아요. 그치만 건국대 역시 이제 이렇다 할 명확한 답안을 딱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내가 뭐를 또 발견할 수 있어? 건국대도 내가 논리적으로 잘 상응시켜서 키워드를 대응시켜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경우 그 정답을 인정해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. 이 문학작품이 꽤나 긴 분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문학작품 속에서 사실은 내가 거창한 거를 잡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.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와 나에 나왔던 그 키워드에 어디에 대응시킬 수 있을지를 찾아보면 되는 건데, 그게 여러분 어쩔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나오는 매개체라든지 사물일 수도 있어.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진짜 간단한 거야.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제 막 인물로 나오거나 혹은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인물 간의 관계, 이 인물 간의 관계를 가와 나가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나온다든지, 아니면 내가 진짜 문학작품을 싹 해석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추측해야 되는, 이제 비유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정말 어려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는 진짜 여러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. 해당 문학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진짜 작은 어휘라도 넘어가서는 안 돼.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상세히 읽어 내려가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되게 작은 그런 포인트들까지 잡아내셔야 되는 게
가나를 통해 이 문학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가 딱 하나의 포인트, 막 대상이라든지 뭔가 이 주인공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와 나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진짜 어렵겠죠. 왜? 이 문학작품에 가나가 원하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. 그리고 또 문제가 뭐야? 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제 1번에서 가와 나를 막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가와 나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새롭게 설명을 해줘야 돼.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휘를 막 놓치게 되고 썼던 말을 또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또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. 진짜 두루마리 휴지야. 둘둘둘둘둘 말린다고.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또 뭐야? 이게 아까는 이제 400자, 600자였다면 이번에는 800자, 1000자인 거야. 나 가나 위에서 충분히 요약을 했어. 그리고 이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이 전체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응을 시키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게 없어. 할 말이 없어. 그런 상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보다 분량을 채우지를 못한 채 나오게 되더라. 라는 게 바로 건대의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건대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건대가 100자의 여유 분량을 주는 게 아니라 200자에 가까운 분량적 여유를 주는 거 역시 뭐다? 학생들이 분량을 조금 잘 못 채울 걸 알아. 대신에 건대가 요구하는 거 뭐야? 이런 분량에 구애받는 것보다는 그 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정확히 잡아내는 거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와 라를 잘 해석해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간 내에 분량을 못 채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는 사실 진짜 시간 내에 얘네가 요구하는 분량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만 조금 연습을 해주신다면 다른 학교에서 분량을 채우는 그 학생들의 수보다 건대에서 분량을 채우는 학생들의 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요령껏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주장에 대한 다양한 어휘를 써줄 수 있게 그리고 이 문장 간의 연결성을 잘 줄 수 있게 그런 연습을 조금 탄탄히 해두신다면 내가 분량을 못 채워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. 그리고 분량을 맞출 때 그 경쟁률은 확실히 조금 더 떨어지게 될 거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건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나의 견해를 표현을 하는 거야. 한양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의 생각대로 뭔가 추론을 하고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논술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. 안녕.